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아침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보다 약 한 4천 건이 늘어난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마다 말입니다. 이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가 하면은 아직도 이 수치는 탄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둘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죠. 첫째는 고용시장이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저희가 팬데믹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주에 100만 명 이렇게 이제 실업수당이 올라왔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고용시장이 좀 식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또 해석의 가능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 2월, 3월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때 이제 워낙 낮았고 한 16만 6천 명까지 아마 최저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을 추적한 이후로.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지금 거의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볼 때는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그런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분기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규 실업수당이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지켜주는 상태가 과연 얼마만큼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또 다른 항목이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은 이제 매주 새로 실업자가 되셔가지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한 이후에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의 실업수당 청구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존 실업수당 청구권이라는데 이게 167만 1,000명인가 그래요. 이제 지지난주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예를 들어서 26만 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안 받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숫자가 더 많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그분들의 숫자가 적으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오히려 같으면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이 기존 실업수당 청구권도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은 신규 실업수당에 비해서 그 현재 실업자 중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이 상당한 분기점인데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테크 기업들이 계속 대량 해고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에 늘어나는 것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 실업수당 청구권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지금 예상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좀 반길 만한 그러한 이 분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반기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연준은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것을 지금 연준이 고민하는가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연준은 지금 제품 쪽의 물가 상승률은 잡혔다고 봐요. 네, 제품 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혔는데, 팬데믹 때 저희들이 대외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물건 사는 걸로 대체 만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는 서비스,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물건을 안 사도 이 삶의 만족도가 생긴다는 점에서 제품 쪽에서 서비스로 이제 수요가 옮겨가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제품 쪽의 가격 상승 요인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공급망 차질이 많이 해소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제품 수요가 많을 걸 대비해서 물건을 쌓아놓으신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재고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제품 쪽은 분명한 물가 하락 기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서비스 쪽은 이 제품 쪽에서 넘어온 수요가 서비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서비스 쪽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비용이냐면은 인건비예요. 네. 근데 지금 고용시장이 강하죠. 고용시장이 강한데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니까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는데,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면 서비스 수요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이 점을 지금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연준이 하는 말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고용이 줄어들어야지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처럼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시장이 좀 약화돼야만이 이제 일하시겠다는 분들도 뭐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뭐 그렇게 월급이 높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라는 점에서 보면은 고용시장의 둔화가 연준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정책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인해서 그 정부로부터 받았던 보조금도 저축을 해뒀다가 거의 이제 다 썼고 바닥에 났고, 실업률도 조금씩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연준은 또 내년에도 여전히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은 와우, 더 불안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연준이 계속, 특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계속 저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경착륙과 연착륙은 뭐냐면 침체가 없이 경기가 둔화만 한다는 얘기고요. 네, 네, 네. 경착륙은 실제로 침체까지 간다는 건데, 왜 연준은 경착륙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 네. 경착륙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무시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연준은 실수를 할 각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실수를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경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여기서 고삐를 놓쳤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실수보다는 오히려 더 긴축을 강화해서 경착륙까지 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쪽에 실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더 좋으냐는 면에 있어서 연준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은 잠깐은 뭐 숨이 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 일반 소비자들이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계속 긴축을 하겠다. 또 긴축을 하다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풀어주는 것도 상당 시간 지나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폐해는 이 연준에서 볼 때는 지금 경착륙을 걷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경착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긴축의 기조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상반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두 수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모르고 있다가 결과만 아는 게 좋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대부분은 저희들이 경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이 투자 시장과 그 대기업들의 장기 전망 때문에 하는 거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는데 네. 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고용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뭐 GDP가 얼마냐 이런 것은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용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것은 생계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위 그 경제를 얘기할 때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 그러면은 고용을 넘버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그 주요 목표의 두 가지.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또 하나는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이게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둘 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심해지죠. 그렇죠. 또 고용이 나빠지면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고용도 안정시키자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가끔씩 이게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현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질 걸 각오하는 시점인데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나빠질 거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직장 그만둬도 딴 데 얼마든지 갈 때 있어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그만두면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의 기회가 왔는데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라고 찾는 게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을 때는 웬만한 조건이면은 그 직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겪어보셔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요. 직장이 있어서 월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큰 차이거든요. 그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얼마 전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이 있어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또 직장이 없다면 어떻게 빨리 직장을 가질 거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걸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최근에 그 테크 기업들에서 자꾸 뭐 해고를 몇 명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좋은 곳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테크 기업에서 이제 해고가 이루어지면 거기와 연관된 산업들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좀 잘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 기업 쪽에서 해고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분야에는 왜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예. 테크 기업은 본인들의 기업의 기업 모델 자체가 어느 한 부분을 없애고 또는 늘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쪽은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 기업은 많은 분들의 로망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크 쪽에서는 직원들을 해고를 시켜버려도 대량 해고를 시켜도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때는 우수수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 쪽이 먼저 해고가 가능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네. 본인들은 이 분야를 없애도 회사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겠다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 왜 테크 이외의 기업에서는 이 해고를 못하고 있느냐면은 그동안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너무 사람 사는데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나빠지는 것 같아서 해고를 했다가 다시 사람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쪽 분야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일한다는 분들이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과감하게 해고를 못하는 거고 테크 쪽은 과감하게 해고를 하는데 테크 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쪽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점점 사람 구하기가 쉬워지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 소식이 네. 다른 일반 산업에는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오예요. 아, 네. 테크 쪽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다른 부문은 했다가 하는 그런 주저함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예. 근데 벌써 지금 쫓아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금융업계에서 지금 많이 쫓아와요. 네, 금융업계가 많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테크 쪽의 해고 상황을 보면서 테크와 우리와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테크 쪽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또 금방 다른 데서 잡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게 해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문에서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특히 지금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업 네, 이런 네. 쪽에서의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